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상사 코드번호 201번의 거래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전산회계 2급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출제가 되는 거고요. 부가가치세를 고려하는 문제는 전산회계 1급, 그 다음 전산세무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동안 배웠던 대로 저희가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가 총 24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건 분계를 잘하는 일이 되겠고요. 분계를 잘하려면 문장을 잘 읽고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에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분계를 하시면 좀 더 정확한 일반 전표 입력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5일 전화요금 57,000원을 보통예금에서 납부하였다. 전화요금 밑줄 칠 거고요. 보통예금 밑줄 칠 겁니다. 중요한 부분에 제가 형광펜으로 칠했어요. 이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고 그리고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차변 보도록 할게요. 전화요금을 납부했어요. 전화요금의 계정 과목이 뭔가요? 전화요금은요. 통신비 되겠습니다. 금액은요. 57,000원. 자, 그 다음 대변에 돈을 어떻게 지급을 했죠? 통장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보통 예금이고 금액은 57,000원입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1일 하늘 가구에서 상품 6천만 원을 매입하고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상품에 저는 밑줄을 칠 거고요. 대금 중 3천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는 외상, 아직 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밑줄을 3개 쳤기 때문에 계정 과목도 3개가 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변 먼저 분개를 할게요. 내가 구입해서 이제 내게 되는 건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액은요. 총 6천만 원어치 매입을 했거든요. 자, 대변에 돈은 3천만 원만 통장에서 지급을 했으니까요. 가지고 있던 통장에서 돈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3천만 원이 보통 예금으로 분계가 되고 나머지는 외상인데 아직 지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품을 샀다. 그러면 상거래이기 때문에 상거래에서 발생한 아직 지급 못한 돈은 외상, 매입금 이렇게 3천만 원을 분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걸어야 된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럼 거래처 코드 거는 것까지 저희 분계할 때 같이 할 건데요. 외바지 선미 대차 가입류 암기하셨나요? 자, 그럼 거기에서 해당하는 첫 번째 외가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입니다. 자, 여기 외상 매입금이 대변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분계를 할 거고 이 외상 매입금은 내가 어디에 돈을 줘야 되니 거래처입니다. 하늘 가구에 돈을 지급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하늘 가구로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1월 31일 폭우로 인한 피해자를 돕기 위해 서울시에 10만 원의 기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쉬운 문제예요. 왜냐면 문장에서 이미 계정 과목을 다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자, 분개해볼까요? 차변은 기부금 금액은요,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변은요, 현금 10만 원입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2월 5일 컴퓨터를 300만 원에 구입하고 자, 컴퓨터를 샀어요. 대금은 신한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 포인트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것. 자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컴퓨터 자체를 유형자산으로 분류를 할 거예요. 자, 우리 분계 차변에 컴퓨터는 뭐죠? 내가 산 거 컴퓨터 비품으로 분계하시면 되고요. 300만 원. 대변에 카드로 결제했다. 카드로 결제를 우리가 한 거면 무조건 계정 과목이 미지급금입니다. 왜 카드로 결제하면은 미지급금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카드가 오늘
저희가 결제를 하면 통장에서 대금이 빠져나가는 건 며칠 뒤 혹은 한 달 뒤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카드 회사에 저희가 돈을 지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할 거고,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외받지 미수금 미지급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카드 회사, 우리가 돈 어디다 줘야 되죠? 신한카드에 돈을 지급해야 되죠? 카드 회사로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2월 10일 거래처 직원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축의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제가 축의금에 밑줄 치지 않고 거래처에 밑줄을 쳤습니다. 거래처에 이렇게 축의금을 지급하거나 부조금을 지급하거나 거래처에 선물을 지급하거나 같이 밥을 먹거나 거래처 직원과 어떤 걸 했어요. 그러면 저희 계정 과목을 차변에 접대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고요. 20만 원. 대변에 현금 20만 원입니다. 자,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현금이에요. 대변의 현금이 나왔기 때문에 차변, 대변으로 분개하셔도 되고요. 이번 문제는 출금전표 사용을 하셔서 차변에 있는 접대비만 입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3월 13일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랑 회식했어요. 대금 15만 원을 신한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자, 5번 문제랑 조금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우리 직원들이랑 밥 먹었어. 우리 직원들 간식 사 먹었어. 우리 직원들이 워크숍에 갔어. 우리 직원들이 하기 위해서 사용된 비용은 차변의 복리 후생비입니다. 금액은 15만 원이고요. 대변에 카드로 결제하면 무조건 뭐랬죠? 미지급금 15만 원이고 카드 회사에서 돈을 이제 빼갈 거예요. 출금을 해갈 거니까 외받지 선비 미지급금에 신한카드 거래처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3월 15일 현지 가구의 장기 대여금 56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회수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빌려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저한테 생긴 건 뭐죠? 현금이 생겼어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560만 원, 대변에 장기 대여금 560만 원입니다. 자, 외받지 선미 대할 때 대여금이에요. 대여금은 단기 대여금도 있고 장기 대여금도 있겠지만 이 장기 대여금이든 단기 대여금이든 구분하지 않고 대여금에는 내가 어디서 돈을 받았는지 거래처 코드를 걸어 주셔야 되고요. 현지 가구에서 대여금을 회수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래처를 현지 가구로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현금 계정 과목 하나만 왔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입금전표를 사용을 하셔서요. 대변에 있는 장기 대여금만 입력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4월 1일 건물 화재보험료 1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8번 문제도 아주 쉬운 분개인데요. 왜냐하면 문장에 밑줄 친 부분이 모두 다 계정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급한 건 차변에 보험료를 지급했죠. 180만 원입니다. 대변에 어떻게 지급했죠?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대변의 현금입니다. 대변의 현금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출금전표 사용하셔가지고 차변에 있는 보험료만 입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4월 16일 한샘 서초에 상품 9천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모두 외상으로 하였다. 2번 문제랑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그래서 2번 문제가 뭐였냐면 하늘 가구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근데 이번에는 상품을 매출하고거든요. 매입을 할 때는 상품으로 분개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상품에 밑줄을 쳤어요. 혹시 마우스 보이시나요? 상품으로 밑줄을 쳤는데 지금은 매출이기 때문에 상품이 아니라 매출에 여러분들이 밑줄을 쳐주셔야 정확하게 분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분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차변하고 대변이 있는데 대변을 먼저 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했다. 상품을 매출했기 때문에 두 개 붙이면 상품 매출 금액은요 9천만 원. 자, 상품을 매출하면서 이게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외상 매출금 9천만 원. 자, 외받지 선미잖아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인데 당연히 거래처 코드 거셔야겠죠. 왜냐면 나중에 가서 여기 가서 9천만 원 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샘서초로 거래처 코드를 이 외상 매출금짜리를 한샘 코드로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4월 29일 영등포 주유소에서 영업용 차량에 주유하고 유류비 15만 원은 신한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차량을 수리하고요. 수선하고요. 주유하고요. 세차하고요. 우리 차량에 하는 것들 개정 과목이요. 차량 유지비 되겠습니다. 15만 원. 대변에 카드로 결제했으면 무조건 뭐죠? 미지급금이고요. 우리 미지급금은 외받지 선미에서 미지급, 미수금 거래처 코드 걸어야 되죠. 신한 카드로 거래처 코드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5월 7일 경민가구의 외상 매출금 중에서 700만 원이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차변에 통장에서 돈이 들어왔으니까 통장의 금액이 늘었겠죠. 보통 예금이고요. 금액은 700만 원입니다. 자, 대변에 외상 매출금을 받은 거예요. 사실 이 외상 매출금 자체는 분개가 처음에 어떻게 된 거냐면 방금 10번 문제랑 좀 이어지는 건데요.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했을 때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생깁니다. 그러면 차변에 있던 거 실제로 돈을 받았으니까 어디로 보내주는 거냐면 대변으로 보내주는 분개가 되겠고요. 그래서 대변은 외상 매출금이 되겠습니다. 700만 원. 자, 그리고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면 저희가 어디서 돈을 받아야 되는지를 관리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그 부분이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을 때도 나는 처음에 700만 원 경민가구에서 외상으로 매출했지만 그 돈 실제로 통장으로 돈을 받은 거야. 알려주셔야만 저희가 나중에 경민가구에 가서 700만 원 달라고 이야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변에 있는 외상 매출금도 경민가구로 거래처 코드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5월 12일 개발팀 김창희 사원에게 출장 여비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출장 여비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아직 출장 갔다 온 거 아니에요. 가기 전에 100만 원 주면서 잘 다녀와 한 거고요. 거래처 코드 1000번으로 우리가 등록을 하라고 하는데 뭘 등록하라고 하는 거냐면 출장 여비를 출장을 가기 전에 미리 지급하면 저희 개정 과목을 뭘로 배웠냐면 가지급금으로 배웠습니다. 자, 가지급금은 여러분들 입력할 때 거래처 코드를 걸어 주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거래처 코드를 걸어야 되는 게 김창희라는 누가 가져갔는지를 걸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김창희를 걸 거고요.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5월 12일을 입력을 할 때는 거래처 코드 1000번으로 등록을 한 후에 김창희를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에는 현금 100만 원입니다. 자, 그럼 대변에 현금만 왔기 때문에 5월 12일은 출금전표 사용하셔가지고 가지급금 100만 원 김창희만 입력을 하셔도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5월 27일 거래처 하늘가구에 외상매입금 1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습니다. 외상매입금 자체가 어떻게 발생을 되는 거냐면 우리가 상품을 사고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외상매입금이 대변에 발생을 하는 거래인데요. 그걸 실제로 이제 통장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대변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갔죠?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 줄어들 테니까 잔고가 1000만 원만큼을 대변에 작성을 해주시고요. 원래 처음에 외상매출금 대변에 있었는데 이제 이거 갚았기 때문에 차변으로 외상
매입금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외상매입금 자체가 처음에 거래처 코드를 걸었던 거죠. 외바지 선미에서 첫 번째 있는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이죠. 왜냐면 내가 외상으로 사왔으니까 나중에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되는지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하늘 가구로 여러분들이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6월 3일. 상품을 매출하고 운반비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운반비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오른쪽에다 써볼게요. 운반비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매출할 때 발생하거나 매입할 때 발생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매출로 발생을 한 경우에는 저희가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하는데요. 매입을 할 때 발생된 운반비다. 그럼 어떤 것을 매입했느냐? 상품을 매입했어요? 그럼 상품의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니까 상품으로 입력을 할 거고요. 만약에 차량 운반구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운반비예요. 그럼 차량 운반구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매입은 좀 포인트가 어떤 걸 사면서 발생한 운반비냐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달라집니다. 근데 6월 3일은 매출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매출에 밑줄을 치지 않고 운반비에다가 밑줄을 쳐서 바로 분개를 하도록 할게요. 차변의 운반비라는 비용이 10,000원만큼 발생했고요. 대변의 현금이 10,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변의 현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출금전표 하나로만으로 여러분들이 운반비만 입력해서 정답을 마무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6월 6일. 우성 컴퍼니에서 건물을 5천만 원에 구입했고요.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자, 거래처 코드를 1001번으로 등록하래요. 어떤 걸 등록하라고 하는 거냐면 우성 컴퍼니를 등록하라고 하는 거죠. 자, 분개하겠습니다. 차변에 내가 산 건 건물이죠. 그럼 건물은 이 자체가 계정 과목이니까요. 차변에 건물 5천만 원. 자, 대변에 외상으로 하였다. 외상은 외상 매입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차변에 상품을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 아직 주지 않았죠?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된 거래 중에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거.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처 코드 어디에 거셔야죠? 외바지 선미, 미가 미수금하고 미지급금이죠. 자, 이 미지급금의 우성 컴퍼니로 거래처 코드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회계팀 직원의 세법 책을 32,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을 신한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자, 책 산 거, 신문지 산 거, 이런 거 계정 과목이 도서 인쇄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고요. 32,000원. 대변에 카드로 결제하면 무조건 미지급금이었죠. 미지급금 32,000원이고 여러분들 코드 거셔야죠. 신한카드로 코드를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6월 30일 회계팀 최상현 직원의 6월 급여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공제되는 모든 금액은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급여 명세표를 보시면요. 합계가 기본급과 특별수당이 있어서 210만 원만큼을 급여로 받으신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급여를 받으면 내야 되는 세금들이 있어요.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런 세금들을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런 세금을 미리 회사에서 떼고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를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했을 거예요. 회사에서 이 공제 합계를 떼고 나머지만 지급을 합니다. 자, 그럼 분개를 하실 때 차변의 급여인데 급여는 원래 얼마를 받아야 되냐면 210만 원만큼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대변에 통장으로 돈을 지급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통장으로 돈을 지급한 금액은 이 210만 원에서 공제되는 18만 2,110원을 제외하고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얼마를 실제로 지급을 한 거냐면 100 빼면 191만 7,890원만큼 지급을 한 겁니다. 자, 이 공제하는 거 왜
급여를 주면서 세금을 뗐죠. 이 금액은 계정 과목으로는 예수금이라고 해서 실제로 직원이 근무를 하면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각각 갖다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세금이 잘 안 거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급여를 주는 사업장에서 이미 떼서 네가 나머지만 지급하고 이 예수금 모아다가 나중에 납부해줘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채거든요. 예수금 18만 2,110원입니다. 차변과 대변은 항상 일치해야 되잖아요. 차변이 210만 원이고요. 대변에 있는 보통예금과 예수금 다 더하면 210만 원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주 등장을 하는 문제니까 꼭 분개하는 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7월 9일. 가구 판매 홍보를 위해 전단지를 인쇄하고 인쇄비 2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인쇄를 했어요. 도서 인쇄비처럼 보여요. 하지만 제가 인쇄비에 동그라미를 치고 어떤 걸 또 밑줄을 칠 거냐면 홍보를 위해를 밑줄을 쳐서 이렇게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쇄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적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차변에 홍보, 광고, 선전비 25,000원, 대변에 현금 25,000원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7월 16일. 대표자 자택에서 이용할 에어컨을 구입하고 대금 250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자, 19번도 제가 에어컨에 밑줄을 쳤지만 여러분 동그라미는 대표자 자택에서 이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비품이나 소모품으로 저희가 분개를 할 게 아니라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구입했으니까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할 거고요.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돈이 나갔기 때문에 대변을 보통 예금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7월 22일. 상품을 현지 가구에서 구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3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제가 지급한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통장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보통 예금이 대변에 등장을 할 거고요. 차변에 계약금. 사실 계약금이라고 하면은 전산회계 2급에서는 제가 오른쪽에 작성을 해드릴게요. 두 가지예요. 선급금, 선수금. 전산회계 2급에서는 둘 중에 하나가 거의 99% 나오는데요. 선급금은 내가 먼저 준 거, 선수금은 내가 먼저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돈을 먼저 준 거죠. 그러니까 차변은 선급금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왜 받지? 선이 선급금, 선수금이거든요. 돈을 어디에 먼저 줬는지를 알아야 다음에 300만 원만큼 빼고 나머지를 지급할 거잖아요. 현지 가구로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볼게요. 8월 8일. 국민은행에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1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습니다. 자, 대변에 통장에서 돈이 나갔어요. 보통 예금이고요.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자, 이자가 나간 거죠.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고 분개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10만 원이요. 제가 단기 차입금에 동그라미 치지 않은 이유는 단기 차입금을 상환한 게 아니고 이자를 지급한 거기 때문에 이자에 동그라미 치고 이자 비용으로 분개를 했습니다. 22번입니다. 8월 14일. 경민가구와 매출하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 400만 원을 동점 발행 자기합 수표로 받았다. 자, 제가 받은 게 뭐냐면 수표예요. 근데 앞에서 제가 동점 발행했다 하면 상대방이 발행해서 저한테 준 거거든요. 그래서 현금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고요. 자, 계약금도 20번에서 제가 계약금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선급금 아니면 선수금인데 먼저 받은 거니까 선수금 받을 숫자 400만 원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받지? 선급금, 선수금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 거셔야 되니까 우리한테 받은 데 경민, 가구
우리가 받은 곳 경민가구를 선수금의 거래처 코드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변에 현금 하나만 나왔기 때문에 입금전표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31일 경민상사에 상품 5천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지난 8월 14일에 받았던 계약금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음으로 수취하였다. 자, 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에 매출했으니까요. 상품 매출이에요. 금액은요. 총 5천만 원만큼 매출했습니다. 자, 그럼 차변에 돈을 받은 거에 대한 분개를 해야 되는데 8월 14일에 받았던 이 계약금 원래 분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차변에 현금으로 먼저 받았고 대변에 먼저 받았기 때문에 선수금이었을 거예요. 부채니까 발생할 때 대변에 발생하죠. 자, 이 부분 대변에 있던 거 이제 없애주셔야 돼요. 왜냐면 물건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선수금이 400만 원. 자, 그 다음에 어음으로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받을 어음 나머지 4,600만 원을 해주셔야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일치하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외받지 선 받을 어음 받을 어음에서도 외받지 선수금에서도 둘 다 경민상사로 여러분들이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24번 보겠습니다. 9월 19일 직원들의 소방훈련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차변에 교육비, 교육, 훈련비라는 계정 과목 50만 원 사용하시면 되고요. 대변에 현금입니다. 50만 원. 출금전표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5번입니다. 9월 28일. 건물에 깨진 유리창을 교체하고 대금 124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유리창을 교체하고 대금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하라고 했다면 차량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차변에 수선비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대변에 통장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보통 예금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이었다면 건물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건물로 차변에 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